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네, 수요일인 오늘은 함께해 주실 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네. 저희 이동통신사와 관련된 소식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동통신사 하면은 KT, LG U+, SK텔레콤까지 이렇게 세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 통신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네, 근데 이게 역사가 좀 깊은데요. 네. 정부에서 7번이나 이 4통신사라고 불리는 것을 좀 추진을 했다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네. 또 다시 모집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세종텔레콤 또 스테이지5 미래모바일 등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네. 이 세 곳이 조금 더 달라요. 그러니까 세종텔레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 이제 신청을 하는 게 있고 스테이지5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하겠다. 또 이제 미래모바일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이제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세 곳 다 어떻게 보면은 신청 단계도 다르고 운영 계획도 다른데 이제 그러면서도 어쨌든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 달 이내 이제 3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3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제 결격 사유를 검토를 한 다음에 주파수 경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포인트는 정부가 이제 그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서 이제 경쟁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면서 이제 모집을 한 것이 이 4이동통신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대기업이 좀 지원하기를 좀 바랬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대기업은 지원을 안 했죠. 뭐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을 안 했고 결국에 이제 세 개의 이제 그 새로운 회사가 좀 지원을 한 것인데요. 이들이 이제 주파수를 할당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또 이제 7번째에서 이제 8번째로 또 가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번째 이동통신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네.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근데 또 알뜰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이 쓰던데 이거는 제4 이동통신사랑은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뭐 효자폰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효자폰이라는 말은 좀 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00만 명이 이미 이런 알뜰폰 MVNO를 쓰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 빌려서 망을 빌려서 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통신사라고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3사가 있잖아요. 네. 그 통신 3사의 망을 빌려서 쓰는 데들이 우리가 말하는 알뜰폰입니다. 그게 새로운 망을 설치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망을 빌려 쓰면서 뭐 우리가 보통 통신사에서 뭐 부가 서비스나 여러 가지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이고 뭐 고객 지원을 좀 줄이면서 조금 저렴하게 주는 모델이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알뜰폰 시장이 이제 좀 불황이라고 하는 경기 불황을 겪을 때마다 이제 상당히 또 많이 뜨거워지는데 올해 이제 2023년에 이 알뜰폰의 성장세가 상당히 컸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마트폰을 새로 사는 자급제 폰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알뜰 요금제를 합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5G 요금 말고 4G LTE를 쓸 수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학생분들이나 이제 저렴한 모델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4통신사는 뭐냐? 4통신사는 이런 망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네. 쉽게 말하면 완전히 새롭게 망을 만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뜰폰은 망을 좀 빌려 쓰는 개념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4 이동통신사는 새롭게 또 망을 개척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4 이통사의 경우에는 좀 투자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법적인 지위도 다르게 가져갈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제4의 이동통신사 왜 또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통신 3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통신 4사 그러니까 새로운 통신사가 나오려면 뭔가 새로운 걸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네. 지금 주려고 하는 게 5G 28GHz 주파수입니다. 근데 원래 이 28GHz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5G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제 주파수예요. 네. 뭐 우리가 요즘에 이제 5G 쓴다 하지만 이제 요금은 예전보다 많이 내는 것 같은데 4G LTE 때보다 속도가 많이 빨라졌느냐?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빨라진 것 같지 않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제 5G 처음에 이제 광고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은 뭐 기존 망보다 뭐 20배, 뭐 30배 빠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게 원래 가능한 게 이 28GHz를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3.5GHz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차이가 꽤 크죠. 근데 왜 3.5GHz를 쓰느냐? 이게 기가헤르츠가 높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예전에 그 라디오나 음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전파가 위아래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촘촘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촘촘하게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도 하지만 이 방해물이 있을 때 이 방해물을 지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8GHz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이 우리가 말하는 기지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되고 네. 촘촘하게 지지 않으면 전파 방해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이제 상용화되는 가능한 기술이냐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체제로 3.5GHz 그러니까 이게 좀 덜 촘촘하고 그리고 이제 기지국도 좀 덜 지어도 되면서 네. 그 안에서 그래도 조금은 속도가 높은 이 정도의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써왔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 통신사들에게 이러한 그 할당, 그러니까 통신망을 할당할 때는요. 왜냐면 이 망이라고 하는 게 한 번 할당되면은 다른 기업에 주기 어렵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주 비싸게 사기도 하지만 의무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무 조항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8GHz랑 3.5GHz를 같이 이제 통신사에게 주고 단 28GHz에 대한 투자를 무조건 어느 이상으로 완료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기간이 다 됐는데도 실제로 이제 설치하기로 한 기지국의 10% 정도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그럼 너네 이거 다시 회수하겠다라고 해서 28GHz 주파수를 회수한 것이고요. 회수한 것을 활용을 해서 결국에 이제 다시 제4 이동통신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할당 계획을 이제 잡은 것이죠. 그리고 그 할당 계획을 통해서 이제 계속 재공고가 나온 것이고 재공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회사가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최근에 뭐 요금도 많이 올랐는데 진짜 5G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그런 주파수는 포기하게 됐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또 이렇게 좀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경쟁을 좀 촉진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좀 이익이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장이 지금 과점 상태로 된 지 꽤 오래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떠한 지금 경쟁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좀 경쟁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5G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단순히 통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스마트폰에서만 통신이 되는 거 말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은 홀로그램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 없었던 기술들의 이 통신이 적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세 개의 통신사가 아직은 좀 모자르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제4 통신사가 생길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뜰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다음 통신망보다는 그 전 통신망을 사용하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쪽에선 기술의 진화라는 관점으로 볼 수는 없고 좀 저렴한 가격을 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4이동 통신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나 관점들 그리고 조금은 경쟁을 붙여서 기존에 이제 단단하게 묶여있는 통신 3사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깨려고 하는 이런 뭐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이제 만약에 새로운 통신사가 좀 생긴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뭐 네. 아무래도 뭐 업계가 좀 커질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역시 이제 그 가격 대비해서 아무래도 경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통신이 010으로 처음 넘어갔을 때 아마 보시면 번호 이동이라고 하는 게 꽤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번호 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뭐 통신사들이 묶음 상품을 많이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한번 쓸 때에 좀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대비해서 이게 통신사를 막 바꾸는 번호 이동이 조금 많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새로운 통신사가 생기게 되면은 이런 번호 이동이나 여러 가지의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요금이나 이런 데서 경쟁 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통신 시장의 경제 효과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뭐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주식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새로운 통신사가 생기게 되면 네. 거기에 있어서 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망을 빌려 쓰는 거지만 제4통신사가 생긴다고 하면 그 통신사만을 위한 별도의 기지국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망들을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인프라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산업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서비스를 하려면 당연히 인력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네. 되니까 이제 전국에 투자금이 좀 투여되고 또 그 안에서 좀 경제 생산성 효과,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KT에서 5G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걸 분석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생산 유발액이 58조 원, 또 고용 유발 효과가 33만 명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5GHz 대역을 포함하더라도 상당한 건데 네. 만약 이 안에서 이제 28GHz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의 좀 설치 비용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뭐 예를 들면 고용 유발도 이제 계산했을 때 16,00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부에서 이번에는 정책 자금 한 4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부 입장에서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누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새롭게 이 제4 통신사를 목표로 신청한 기업들을 좀 들여다볼게요. 네. 이들은 좀 어떤 시장을 노리고 지금 진입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 세 개의 회사 모두 다 우리가 말하는 B2C, 그러니까 기업하고 소비자 거래보다는 네. 먼저는 B2B, 기업 대 기업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5G망도 꽤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빠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 필요할까라고 할 때 이분은 좀 기업 부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5G 얘기할 때 속도만 얘기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지연이라고 하는 거죠. 초저지연. 근데 초저지연이 어떤 개념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방송에서 뭐 이렇게 뭐 지방이나 여러 곳을 연결을 하면 혹은 해외를 연결하면 특파원 연결했을 때 뭐 김덕신 특파원 하면은 3초 있다가 저쪽에서 네 막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지연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을 실제로 유튜브에서 보실 때는 뭐 30초에서 이런 15초 정도의 우리가 레이턴시라고 표현하죠. 이제 지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지연이 우리가 이런 미디어에서는 뭐 생길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원격으로 만약에 자동차를 조정한다. 네. 원격으로 뭔가 의료 조정을 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서 제가 분명히 화면에서 차가 막 오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왼쪽으로 꺾었어요. 근데 왼쪽으로 꺾는 명령이 한 3초 있다 간다. 그럼 벌써 그 안에 사고 날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초저지연, 그러니까 5G가 제대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는 원격에서도 왼쪽으로 꺾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 거의 동시간적으로 왼쪽으로 꺾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자율주행이나 혹은 원격 주행이나 이런 거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의료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한 상황에 어떤 진료를 해야 되는 요즘에 보시면은 병원에서도 그 실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의료를 하는 이런 수술실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로봇을 제어해서 하는 수술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수술이라고 하면은 그 현장이 아니라 만약에 지역이나 다른 해외에 있는 아주 그쪽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원격으로 접속해도 똑같은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지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됐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과연 이것이 다 지연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거기서 아주 좋은 관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활용을 해서 법인 안에 있는 기업에 좀 망을 만들겠다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스테이지 5는 조금 더 나아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이걸 좀 활용을 해서 뭐 카이스트나 아니면 연구센터들의 뭐 연세 의료원 같은 데 넣어가지고 뭐 의료 영상이라든지 여러 곳들에 좀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네. 해서 뭐 경기장이나 이런 곳에 좀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래모바일 같은 경우는 또 흥미로운 부분이 여기는 영국에 있는 통신사인 보다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다폰이라고 지금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곳은 이제 되게 되면 좀 국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광대역 무선 인터넷 기능을 활용해서 네. 뭐 우리나라랑 영국이나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쪽에
이 5G를 좀 투자하려고 한다라는 각자가 조금 다른 시선들이지만 결국 핵심은 B2B를 먼저 해서 그 안에서 좀 어느 정도 실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B2C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림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세 가지 신청한 기업들의 목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투자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기존에 잘하고 있던 3사들도 포기했던 주파수 대역인데 과연 제사통신사가 가능할지 이를 좀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 정부에서의 지금 제4 이통사에 대한 유치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랑 28GHz 같이 받은 통신사가 지금 가능한 영역만 쓰고 그렇지 않은 거를 이제 뱉어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신사 입장에서의 수익 관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와야 지금 5G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이미 6G,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성을 활용하는 이 인터넷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5G가 제대로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려하면서 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진입 장벽을 상당히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특혜 수준으로 불릴 만한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도 준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그 기존의 통신사들이 28GHz를 전국 단위망으로 연결을 할 때 그래도 한 2천억 수준의 이제 최저 가격 이제 단위망이 좀 금액을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걸 742억으로 책정했어요. 그러니까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또 기지국도 예전에는 15,000대 정도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6,000대 정도만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게 줄였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려면 비용 건전성을 보게 돼요. 죄송합니다. 왜 이거를 보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통신사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주게 되면 이게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운영하는 기업이 중간에 만약에 없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재무 건전성에 있어서 과연 지금 말한 이 세 곳이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걸 이제 또 전국망으로 구축할 때 아무리 금액을 적게 봐도 한 1,000억 원 이상이 든다. 그럼 이 세 회사가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부담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4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에 대한 또 정책 금융 세액 공제도 좀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강력하게 밀어는 붙이고 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제대로 이제 할 수 있을까는 내년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이 세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부르면서 실제로 경매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대기업들이 제사통신사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약간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요. 이 28GHz가 아직은 기술적으로 조금 쉽지 않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28GHz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어떤 섹터에서만 지금 쓸 수 있다 보니까 이걸 많이 깔아놓는다고 해서 당장 수익성이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통신 이제 이번에 요청한 세 곳도 그렇고 만약에 네. 정말로 정부가 이거를 강력하게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28GHz 아주 어려운 통신망만 줄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우리 통신사들이 쓰고 있는 이른바 황금 주파수라고 불리는 대역들이 있어요. 네네. 그 대역의 일부라도 같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이들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조금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세 곳 다 이제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곳이 하고 있던 곳이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통신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스테이지5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모회사가 카카오 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이제 카카오랑은 뭐 이별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그쵸, 있지만 예. 어쨌든 통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었던 회사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렸던 세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이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보다폰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아주 전통적인 통신사와 어쨌든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곳 다 전통적인 통신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정부에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28GHz만 주고 나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황금 주파수대를 줘서 실제로 통신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수익화를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도 투자할 수 있게 독려를 해야
그 안에서 좀 제대로 된 3개 통신사랑 좀 경쟁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급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됐을 때는 관련된 이 컨소에서도 상당히 수익성을 바라보면서 좀 투자의 의향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통신사들도 일단은 통신요금을 조금씩 좀 낮추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8GHz도 이제 반납했겠다. 정부에서 일단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그렇죠. 있죠. 네.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통신비가 조금씩 내려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요금제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겼고요. 그다음 11월 이후에 뭐 생애주기별 5G 요금제 이래서 요금제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네. 여전히 많은 불만은 왜 우리가 4G LTE를 못 쓰느냐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좀 약관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4G 요금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통신사들이 이렇게 요금제를 낮추고 있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제4통신사의 약간의 움직임만 있어도 벌써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본주의 사이에는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사 이동 통신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배당 라길이죠. 배당 라길이긴 한데 일단 배당 선진화 정책 때문에 올해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연말이 배당 기준일이 되지 않는 회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유한타증권에서는 지금 코스피가 0.8% 정도 하락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좀 배당 기준일이 변경된 종목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현대차, 기아라든지 4대 금융지주, 주요 증권사들이 지금 배당 기준일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배당 라길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